이게 가습기마다 다르거든요. 가습기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저 사실 몰라요. 몰라요? 네. 요즘 겨울철이라서 많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많이 쓰는데 원장님들 가습기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사실 많이 사용 안 해요. 습관이 안 들어서 사실 써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따로 쓰진 않습니다. 저는 써요. 한 10월부터는 틀어요. 10월부터 틀고 이제 그 다음 해 봄쯤 되면은 다시 이제 창고에 넣고. 그러면은 보통 한 번 틀면 어느 정도 틀어놓으세요? 이게 가습기마다 다르거든요. 가습기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제가 쓰는 거는 하루 종일 틀어놔요. 가습기 종류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저 사실 몰라요. 몰라요? 네. 초음파식이 있고 자연 기화식이 있고 가열식이 있어요. 근데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초음파식이 물 위에 떠가지고 분무되는 거 같은 거. 알죠. 하얀 뭐 연기처럼 김 나오는 나오는 거. 거. 그게 이제 초음파식이고, 그리고 자연기화식은 눈에 안 보여요. 젖은 빨래 널어놓으면 우리 습도 조절에 도움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자연기화식. 근데 가열식은 그 커피포트 끓이면은 김 막 나오면서 확 습해지거든요. 그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좋나요? 이게 상황마다 다른데 저는 자연기화식이 좋거든요. 그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뭐 초음파식은 세균에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열식은 확 습해질 수가 있어요. 물을 확 끓여버리니까. 근데 이제 급할 때는 그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방 안의 습도를 확 네. 높이고 싶을 때는 가열식이 좋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호텔 갔을 때 방 안이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은 호텔에 커피포트 있잖아요. 네네. 뚜껑 열어놓고 그냥 가열시키면은 조금 해결될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자연기화식을 하면은 거기에 습도 센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세팅을 해놓고 하루 종일 켜놓으면은 그 습도가 딱 도달되면은 얘네가 움직이지 않고, 습도가 낮다 그러면은 세팅 값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거의 24시간 켜놔요. 그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비싼가요? 비싼 거요? 평균적으로는 자연기화식이 비싸요. 그리고 가열식이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걔네도 싸진 않아요. 초음파식은 가장 싸고. 가습기를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 가습기에다가는 물을 넣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타는 거는 좋진 않아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같이 이제 공기 중으로 나오니까. 근데 걔네들 다 쓰고 통을 세척하는 거는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대개 설명서를 보면은 중성세제로 닦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적정 습도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하면 좋은지, 습도가 낮을 때 피부에 영향이 있는지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 습도라고 하면은 보통 한 40에서 한 60% 정도가 이제 적정 습도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습도가 많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정상적인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적정한 습도가 유지돼야지 이 장벽 기능이 잘 살아있는 건데, 이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안 좋은 유해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침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기존에 피부염이 있으셨던 분들은 피부염이 조금 악화될 수가 있어요. 각질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습도를 유지해줘야지 이 장벽 기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사실 가습기를 트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예민하신 환자분들은 피부가 막 조금만 건조해지면 본인분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장시간 가습기를 틀어놓게 돼서 적정 습도보다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곰팡이가 번식하거나 혹은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호흡기나 이런 부분으로 감염이 되면 또 감기나 폐렴이나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가열식 있잖아요.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딱 쓰면은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요. 그러면서 옷방에 옷에 곰팡이가 폈다. 이런 케이스 있어요. 피부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게 습도 조절 중요한 게 실내 습도가 있고 실외 습도가 있거든요. 겨울이라도 비가 막 내렸다. 그러면은 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밸런스 맞춰야 되고, 근데 대체적으로 찬바람 불면은 건조해지기 때문에 창문 열어서 집에 뭐 환기를 시켰다 그러면 실내 습도가 확 낮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히 맞춰서 해야 되고, 만약에 가습기 너무 세게 틀었다, 실내가 습하다 그러면은 적절하게 환기를 시켜가지고 습도 조절해 주시면 좋고요.
가습기 사용 말고도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피부 장벽 구조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벽돌과 시멘트, 외부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인데 수분을 뺏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욕이나 샤워 후에 3분 안으로 빠르게 보습제 바르고 밀폐제 또 바르고 조금 평소보다 조금 유분감이 더 있고 꾸덕한 그런 보습제나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겨울철에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면은 체내에 수분이 많이 보충이 되니까 피부 뭔가 습도에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 자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들 있죠. 뭔가 보습제 바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물광 주사 같은 거를 피부 진피층에다가 넣어가지고 보습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흔히 이제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로는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리쥬란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뭐 릴리드 같은 물광 주사도 도움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가습기와 피부의 상관관계 그리고 겨울철에 피부 보호하는 습관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